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전, 대구에 이어서 오늘 그 광주행을 떠났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의 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오늘 5.18 민주묘지 참배 예정이고요. 5.18 민주화 정신 헌법 수록 여부를 언급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러 상황 돌발 사태를 대비해서 안전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광주 학생 독립운동 탑에서 방명록 내용도 조금 전 썼군요. 2024년 1929년의 광주 정신을 기억합니다. 라며 조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명록에 쓴 대목입니다. 광주의 정신을 기억한다. 사실 그동안 이 한국 정치 한계의 점 중에 하나가 이른바 진보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좋은 점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보수에서는 이상하게도 뭐 제주 4.3이나 아니면 5.18 광주 정신에 대한 좀 인정을 하지 않았던 이런 점들이 좀 꼽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 방명록 우상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요, 그 양 진영, 그다음에 양 당의 정책과 노선이랄까, 사실은 과거에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많이 근접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더 극단적인 진영 대립이 된 것은 이념과 노선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문화예요, 문화. 그리고 그렇게 조장했던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의 정책 노선을 보면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99년, 2000년에 비해서 훨씬 가까워요. 경제 민주화를 국민의힘 쪽에서도 일부 받아들이고 복지 정책도 많이 받아들이고 또 민주당이 예를 들면 경제 살리기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기여한 거 이런 것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대립했거든요. 지금 저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해 주시고 저렇게 광주 학생 의거나 5.18 민주항쟁의 의미를 인정해 주시고 그런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죠. 그래서 저는 그건 잘하시는 일이다. 또 이렇게 자주 가셔서 이렇게 약간 이 정당의 대립이 지역 대립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만드는 노력은 어느 당의 정치인이건 계속해야 할 임무다 생각하고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의 뭐 칭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안 좋아합니다. 조국 모비딕 선물 한 비판. 법무부 장관 재직 마지막 날 예비 고교생에게 책 모비딕을 선물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모비딕 리더십이라는 한비어 청구가 나온다. 선언을 모두 죽이는 리더십이다. 라고 어제 SNS에 비판을 했는데 일관성은 있는데 뜬금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너무 한비어 청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런 말씀을 하신 것도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광폭 행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대전, 뭐 대구 돌면서 저는 약간 오글거리는 멘트들 이렇게 잘하실 줄 몰랐어요. 준비된 멘트는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래도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한동훈의 정치 리더십이 드러난 게 아니다. 왜냐면은 준비된 멘트를 할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치 리더십이라는 것은 곤란한 질문, 곤란한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 정치 리더십 있네, 이 사람 정치 잘하네라고 평가하는 것이지 지지자들 사이에 가서 준비된 멘트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보고 이 사람 뭐 쇼 잘하네, 쇼맨십 있네, 리더십이 이렇게 평가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가장 처음으로 던져졌던 곤란한 질문 같은 것들이 뭐 김건희 특검법이나 명품백 수수에 관련해서 대처하지 못했죠. 그 이후에 저는 1월 2일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전 현충원 거기 그 현충원 방문했을 때 그 최상병 그 전후회에서 오신 분이 최상병 묘지도 좀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걸 외면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조국 전 장관도 지적하는 것이 지금 너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한비어 청가라고 할 정도로 다들 칭찬, 뭐 극찬,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예상 밖으로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적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얼마나 잘 지켜내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주목하고
왜냐하면 여당의 지금 사실상 당대표급이지 않습니까? 여당의 당대표가 좋은 정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야당의 정치인으로서도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좀 더 검증을 잘 해야 된다는 시각으로 그런 관점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지적해주는 내용이 굉장히 좀 애정 어린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대목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른바 모비딕이라는 소설에서 결국 선장이 선원들을 다 잃는다라는 걸 지적했다. 그래서 한 비대위원장이 이 한비어 첨가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애정 어린 지적의 내용은 옳을 수도 있겠으나 그걸 다름 아닌 왜 조국 전 장관이 지적을 하느냐와 관련돼서 여전히 의문점이 좀 남아 있는데 본인 때문에 그 정부에 탑승했던 선원들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반문을 누군가는 박승 변호사님, 조 전 장관에게 묻지 않을까요? 왜 정권이 예. 바뀌었는지, 네네네. 왜 지방선거 때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이 우수수 다 나가 떨어졌는지에 네네. 대한 책임을 네. 누군가는 조 전 장관에게 묻지 않을까요? 선언을 죽이는 리더십을 행사했는데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면 리더십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 비판은 자신에게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해석을 선회하자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빗대는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모비딕은 미국 소설입니다. 제가 직접 읽어보진 않았는데 1851년에 출간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 파격적인 형식의 신성 모독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외면받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1920년대 모더니즘이 유행하면서 재조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반세기를 앞서 나간 모더니즘의 효시로 평가를 받는데 에이허브 선장이 고래 모비딕과 대립하는 스토리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억압하는 대상과 싸워나간다는 주제로 보이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억압하는 대상은 신이 될 수도 있고 괴물이 될 수도 있고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여러모로 해석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은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을 에이허브 선장 등에 비유하고 민주당 또는 운동권을 모비딕에 비유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결국 에이허브 선장은 광기 어린 복수를 하다 죽었고 선원을 모두 죽이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말았다는 취지로 비판을 합니다. 아울러 모비딕 입장에서 보면 자신과 자신의 동족을 살해하는 인간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죄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면서 역시 이 비판도 한동훈 위원장과 민주당 간의 대립 구도화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비유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고교생한테 모비딕 책 준 것도 이렇게 비판하는 거 보니까 조 전 장관도 아마 총선에서 좀 뭔가 몸을 풀렸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민주당 당내 소식도 좀 한번 짚어보죠. 이낙연 신당과 원칙과 상식 그리고 민주당 내의 분화 양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 시작합니다.